네, 이사벨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사벨님이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현명님도 어서 오시고요. 상규님, 덴터피아님, 정호님 자주 뵙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부터 앞으로 한 3일, 4일 정도 비가 온다 그럽니다. 이번 비가 오면 더위가 좀 확실히 좀 꺾이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서울 하늘 지금 잔뜩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서쪽부터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인천부터 비가 오겠죠. 인천은 지금 비가 오나 모르겠습니다. 자, 맨나고리님 힘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죠. 이제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온대저기압과 허리케인 태풍의 차이는 풍속입니다. 풍속. 그래서 풍속이 17.5, 초속 17.5m인가요? 그것보다 빠르면 태풍이고 느리면 온대저기압인데요. 사상 최초로 왔다 그러죠. 캘리포니아에. 지구가 화가 났는지 지구가 예전 지구가 아닙니다. 네, 맨날 우리 MS 오토텍, 저도 워낙 모르는 종목이 돼가지고, 다음 살펴볼게요. 네, 효덕님 자주 뵙겠습니다. 오랜만 아니신가요? 네, YS님 어렵고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요. 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하태미 경제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그동안의 겉보기보다 알맹이가 훨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겉보기는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건 당연하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이, 어제요. 야, 엔비디아가, 와, 어제 8.5%. 야, 급등했네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러면 다시 지난 7월 4일, 14일에 고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특별히 어제 급등할 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다 8월 23일이죠. 8월 23일. 장 마감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니 하는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600불, 목표가 800불 이런 리포트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가 그럼 테슬라가 어제 7%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7.3% 올랐는데 이걸 보면서 어제 그 미국 나스닥 시장은 주식 시장이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줬다. 그거부터는 뭐 해석하고 싶네요. 뭐냐? 엔비디아, 테슬라. 결국 주시장은요, 미래를 선반영하는 게 주시장이구나.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얻는 게 주시장이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이 두 가지를 관련주들이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주, 멋모르는 사람들이 가치주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뭐 땅덩어리 많은 종목 뭐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가치를 정말 모르는 착각입니다. 주식시장을 모르는 바보들이 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뭐냐? 주식시장의 가치는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를 찾는 거지 지금 현재나 과거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있고 자산 가치가 얼마 있고 그건 가치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것에서 해서 뭐 돈을 벌겠다. 네, 난센스죠.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이 급등은요, 주식시장이 이런 것이구나.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우리가 전기차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사실 전기차 업체인지 뭐 그보다 확대된 개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로 치면 뭐 사이버 트럭 같이 또 혁신적인 제품을 내지만 또 자율주행, 네,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과연 전기차 회사냐? 자, 우리가 전기차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폭스바겐, 뭐 포드 이런 회사들이 빨리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냐? 네, 전기차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이죠. 어떻게 보면요. 네. 자동차, 우리가 아는 이 자동차는요. 네, 기계입니다, 기계.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뭐 포드 같이 타이어가 4개 달렸다고 해서 같은 자동차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전자제품의 덩어리입니다. 전기차는요. 어쨌거나 어제는 이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보이겠죠. 긍정적으로 있죠. 2차 전지도 긍정적일 거고 AI도 긍정적일 거고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테마 나오면 그 종목들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정말 모든 산업 분야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이런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가 없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는 2차 전지와 AI가 다 그 중에 그 중에서 좀 더 세다 한다면 아무래도 좀 AI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냥 AI는 8월 24일 날 지금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 엑서 요거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지난 최근 3년 동안 한 1조 정도를 투입을 했다. 성능이 전혀 뒤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AI가 좀 더 지금 힘이 좀 실리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게 네, 요거죠. 미국의 금리가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7년이 서브프라임 아닙니까? 2007년 11월 이후 최고입니다. 4.34.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스닥은 대체로 주가가 뭐 이번에는 주가 좀 떨어지네요. 어쨌거나 뭐꼭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데 이 앞까지 7월 말까지만 해도 금리와 무관한 흐름을 보였는데 어째 요게 하나 걱정이네요. 금리가 가파르게 8월에 올라가니까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8월에 조정을 받는지 네, 조정을 받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이 요인은 미국의 어떤 그 페드의 뭐 금리 인상이나 자금 수요나 이런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네, 중국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적었는데요. 중국은요, 제가 이미 지난번에 분석해서 중국은 침몰이 확실한 타이타닉인데 침몰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멀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딸려 들어간다 하는 건데요. 아직 우리가 그 마음 편할 만큼 멀어지지 않아서 걱정은 걱정입니다. 부정적 영향을 받을까 봐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 금리를 0.1% 인하했고요. 5년 만기는 동결을 해봤어요. 그 시장 예상치는 0.15%씩은 내리지 않겠네. 어라?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특히 5년 만기는 이게 주담대 쪽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동결한 걸로 봐서 중국 정부는 이제 부동산은 뭐 어떻게 부양할 의지가 없구나. 시진핑 주석도 그 얘기 했죠. 견뎌라. 북한의 고난행구처럼 이제 견뎌라. 지금 이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방 정부들이 그거 뭡니까? 지방 정부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 지방 정부들이 좀 특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280조인가요? 정도
근데 해서 발행해서 니들 급한 불을 좀 끄라. 니들 부채들이 지금 많다. 끄라 했지만 사실은 이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방정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채가 한 3경, 이게 도대체 공이 몇 개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만, 3경 정도 된다고 다들 뭐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280조, 이거 뭐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국 인면에 고민이 많겠어요. 금리를 더 내리면 위안화가 위험하고, 네, 그래서 위안화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하고 있어서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 방어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 국채를 팔고 있어요. 중국 팔고 있으면서 이걸로 위안화를 방어하는데, 네, 중국이 뭐 우리가 금액 자체로 보면 외환 보유고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앉았는데요.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많지 않아서 이 짝가는 이제 우리가 겪었던 IMF 같은 게 오는데 중국은 뭐 IMF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중국은 참 사면초가다. 뭐 시진핑 주석의 얘기처럼 견뎌라. 이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니까 어제 항생 지수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올 초가 여기였죠. 올 초가 한 2만 포인트 근방이었는데 지금 연중 최저치로 8월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뭐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8월 들어서 벌써 12.2%. 정말 지수가 12% 빠지면 아주 고통스럽죠. 근데 특별히 할 방도는 없다. 그런데 다행인 게 이 중국의 이런 흐름이 아직은 뭐 한국, 일본, 대만 정신은 별 반응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직접적인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요인이 없고 우리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인데요. 중국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심리적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일본, 대만, 한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시가 영향을 받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어제 에코프로가 2시 반부터 올랐어요. 2시 35분부터 올랐는데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MSCI 편입 때문에 그 선취매 현상이 아닐까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MSCI는 이달 말 8월 31일 날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목요일 날 결정이 이를 전망인데요. 그거 끝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때 에코프로가 팡 뛰었는데 그때 2시 35분부터인데요. 에코프로가 이제 팡 뛰었어요. 2시 50, 한 20분 동안 뭐 시총이 이 종목이 4% 이상 올랐으니까 아주 많이 올랐죠. 근데 지수는 그대로 있고요. 상승 종목이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상승 종목이 62 종목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코프로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하게 들어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상승하면 시장에 상승 종목이 줄고 하락 종목이 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구나. 네, 정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또 에코프로가 쭉 빠지면 또 시장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올라도 문제고 빠져도 문제고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집중화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마 이달 말 MSCI의 그 반영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벌써 지금 한 달 이상 이런 흐름이 되니까 아주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어제도 확실히 보였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에코프로는 막판에 이렇게 올랐지만 코스닥 지수는 전혀 꼼짝도 안 했죠. 네, 그래서 그냥 코스닥 시장이 쟤 또 난리구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24거래일 중에 15일이
네, 에코프로가 하루 변동폭 8% 이상 미친 사람 널뛰듯이 시총이 이 종목이 날뛰니까 코스닥이 네, 지금 뭐 편안할 수가 없죠. 참 이게 이제 이달 말 정도까지는 MSCI 편입까지는 이런 좀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뭐 된다면 오늘 화요일이니까 앞으로 한 7, 8일 거래는 더 7, 8거래일 동안은 더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 그런데 이 에코프로 매수가 꼭 MSCI 매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그 제가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매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조짐이 나타나네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럼 또 파는가? 오늘 외국인들 부탁시장에서 팔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쭉 사다가 팔고 사고 오늘 팔까?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계속 좀 파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차이는 네, MSCI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지금 외국인 매수 중에 상당 부분이 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매수다. 그런 측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또 그 속에 또 기계적 매매, 알고리즘 매매도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오늘은 팔 수도 있겠다. 그래 팔면은 만약에 에코프로가 오늘 빠지면 혹은 상승폭이 둔화되면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그게 오늘 또 관건이네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 흐름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차이를 보니까 MSCI 지금 편입과 관련해서 추종하는 펀드들이 에코프로를 매수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있구나.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등락 종목수를 보면 자, 처음으로 코스피가 며칠 만에 플러스 돌아서는 코스피는 근데 흐름이 뭐 좀 상식적입니다. 등락 종목수가 막 왜곡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아닌데요. 코스닥 시장은 뚜렷하죠. 매일 1000개 이상 하락 종목을 보이다가 어제는 1.3% 상승치고 804종목 상승은 네, 좀 아쉽죠. 1.3% 정도면 한 1000개 정도는 상승폭이 됐어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에코프로 영향이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이슈들이 내일부터 많습니다. 내일부터 게임스컴 올해 E3 세계 최대 게임쇼가 3대 쇼가 E3 독일의 게임스컴, 일본의 도쿄 게임쇼 3개가 있거든요. 근데 E3가 올해는 안 열렸어요. 그 밤에 이번에 이 가격에서 펄어비스에 정말 나온다 해놓고 맨날 밀렸던 붉은 사막이 드디어 네, 얼굴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제로 적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 네오위즈가 이미 뭐 발표는 돼 있지만 피해 거짓 실화 게임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장 마감하고 발표를 하니까 24일 날 같이 영향 주겠죠. 아니면 수요일 날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 네, 많이 되는데 근데 어제처럼 미리 이렇게 올라버리면 오히려 실적 발표하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관련한 AI 관련주들이 네, 지금 주목을 받을 상황이고 금요일은 24일 미국 시간으로 24일부터 잭슨홀 미팅을 하는데요. 네,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은 또 금리 뭐에 대해서 매파적 발언을 할까 이게 걱정인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잭슨홀 미팅 때 매파적 발언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한번 출렁거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금요일 날 파월 의장 연설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목금에는 우리가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AI 관련주하고요. 미국 시장 분위기를 볼 때 AI 관련주하고 2차 전지들이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환경인데 과연 그런 흐름이 전개될지 오늘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아쿠시네트라고 있어요. 아쿠시네트 하면 잘 모르시지만 골프 하시는 분들 뭐 타이틀 리스트는 다 아시잖아요. 타이틀 리스트가 골프공은 뭐 세계 1위죠. 골프 화도 세계 1위라 그럽니다. 골프 채는 세계 3위 정도 되는데요. 아쿠시네트가 어제 한 5% 올랐습니다. 5% 올라가지고 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 휠라 같은 게 오늘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지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휠라 같은 게 휠라 홀딩스죠. 아쿠시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최근에 휠라가 빠진 거는 2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그게 오늘 반전이 일어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오늘 그래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긍정적인 분위기다. 우리가 2차 전지와 AI가 움직여 준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이 어떤 지금 주도적 주요 테마 중에 테마니까요. 그래서 AI 관련주로 본다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AI 관련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요. 여기 제가 해놨죠. 업종 테마 분석 후공정 장비주 네. 여기다가 좀 추가다. 여기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 그 HBM3하고 GPU하고 같이 뭉태기로 모듈 형태로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방식의 패키징을 하는데요. 요걸 지금 공급하는 업체는 엔비디아의 패키징을 제공하는 업체는 일본의 이비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볼그리드 의뢰해야지만 우리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대덕전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대덕전자는 전장용 중심이라서 그냥 볼그리드 의뢰가 확대될 거니까 대덕전자도 좀 거기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실제로는 삼성전기 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서버용이나 AI 서버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어쨌거나 이비델인데 기가비스도 이비덴이 주요 고객이 최대 고객입니다. 기가비스에. 그래서 기가비스도 네, 직접적 관련주다. 제가 이제 그동안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직접적 관련주다 말씀드렸는데 기가비스도 여기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텍, 인텍 플러스도 다들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 같고 여기서 좀 확대를 한다면 STI 또 기대감으로 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근에 뭐 조금 분위기를 확대해서 KC텍도 좀 뜨거물이 떨어진다 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좀 오바다 싶지만 어쨌거나 시장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볼그리드 어레이 관련해서는 삼성전기가 사실 핵심이고요. 그래도 볼그리드 어레이를 하니까 대덕전자도 다들 좀 끼워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 정도가 지금 만약에 오늘 움직이면 부각되고 여기서 이제 부품주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 이스페타시스는 네 MLB죠 멀티레이어 네, 보드 즉 다층 보드 PC 고다층 PCB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익히 아시겠지만 오늘 일단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2차 전지는 어떤 움직임일지는 봐야 되겠는데 어제 흐름을 보면 제 눈에는 좀 눈에 좀 뜨는 게 어제 엔캠 움직임이 좋더라고요. 엔캠이 어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차 전지가 아직도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막 난리를 피면서 여전히 2차 전지는 지금 완전 엉망입니다. 삼성 SDI가 연중 최저치에 지금 오는 상황이니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다 엉망인데요.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이 좀 안정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재 참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장중에 한번 개장 방송 때 드리죠.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제 뭐 간단히 말로 드리면 KB증권에서 KB자산운용에서 네, 2차전지 인버스, 2차전지 인버스라기보다는요.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 인버스가 나왔어요. 9월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37% 정도 담은 인버스가 나온다. 인버스라는 거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KB자산은 이런 상품 이게 될만하다고 판단했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그런 날들이 나오면 시장이 좀 뭐랄까 특정 종목의 비중과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여타 종목들로 좀 합리적인 흐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때는 네, 소재. 그래서 KB증권의 인버스는 좀 이따가 개장 방송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주로서 NKM이 하반기 본격 성장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2차전지 전반이 좀 움직일지 여타 종목들이 그 다음에 NKM 같은 종목들이 좀 뭔가 분위기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좀 눈에 띄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이렇게 요즘 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움직여서 오늘은 상승 종목이 한 1000개를 훌쩍 넘고 좀 우리 분위기가 좀 좋아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개장 상황을 살펴보시죠. 다만 지금 계속 이 미국 국채 동향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덥성님, 차이나 전기차 ETF는 제가 너무 몰라서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의 재산이 달리는 문제를 제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3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